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발표하게 될 거는 이제 KDD 2022년에 발표된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제 연합학습에 적용을 시키려고 시도한 이제 FedMS 스플릿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멀티모달 스플릿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래프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서로 다른 상이한 멀티모달 데이터들 사이에서의 정보를 받아서 하나의 연합학습에 프레임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콘텐츠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소개하자면은 이제 연합학습은 이제 현재 통신 및 개인정보 제약 조건 하에서 이제 기계학습 모델을 위한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연합학습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로컬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 머신러닝 모델, 심층 신경망을 공동으로 교육하는 여러 클라이언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최근 센서 기술의 발전과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멀티모달 페더레이트 러닝이 이제 나름 연구를 끌고 있습니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FL은 각각 여러 유형의 센서에 대해서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대규모 분산 클라이언트가 멀티모달 작업 관련 모델을 교육하기 위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이 연합학습 영역에서 이제 노나이아이디와 같은 이제 스태티스티컬 헤테로지니티 문제를 많이 다뤄왔는데 이제 실제 환경에서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제 적용했을 때 이제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는 환경이나 네트워크 연결, 이제 뭐 센서, 경제성 이런 차이로 인해서 동일한 유형 또는 동일한 작동 센서 세트를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모달리티 인컨그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논문은 이제 그 모달리티 인컨그리티를 좀 더 비중을 두고 동일하게도 스태티스티컬 헤테로지니티도 같이 다루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는 연구는 이제 각 이제 벌텍스에서 벌텍스는 로컬 데이터 세트에서 하위 문제, 이제 로컬 오브젝티브를 해결하는 클라이언트에 해당하여 이제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이제 자동으로 캡처하고 이제 어댑티브하게 캡처하고 상관 로컬 모델 업데이트를 달성하는 이제 다이나믹 앤 멀티뷰 그래프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이제 하는 FedMS 스플릿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를 설명하자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룬 내용들이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은 이제 여러 작업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활용하여 이제 동시에 해결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한번 찾아봤을 때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신경망 파라미터를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하드 파라미터 쉐어링 방식이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다른 방식으로는 독립된 신경망이지만 이제 파라미터가 유사하게 학습하도록 만드는 소프트 파라미터 쉐어링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Federated Multitasking Learning, 이제 FMTL은 이제 연합학습 설정에서 노나라이즈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이제 대체 접근 방식으로 제안이 됐고요. 단일 전역 모델 학습하는 이제 가중치 학습하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와 비교하여 이제 멀티태스크를 적용한 연합학습은 각 클라이언트에 대해 별개지만 관련된 모델 이제 각자 이제 가중치에 대해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식이 이제 해당 FMTL의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인데 여기서 이제 W는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한 가중치 벡터를 수집하는 행렬이고 이제 옴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처럼 R은 유사한 로컬 분포를 가진 클라이언트 간의 일부 적합한 모델 유사성을 적용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은 멀티모달 페더레이트 러닝인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 분산된 멀티모달 데이터를 가지고 연합학습을 수행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뭐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이제 올바르게 모달리티 인컨그리티를 가정하지 않고 센서를 가정하지 않고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연구는 각 클라이언트에 대해 개별적이지만 상관관계가 있는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statistical heterogeneity나 이제 modality incongruity에 대한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후에 또 이제 하나 또 이제 패밀리 러닝과 비교해서 이후에 나온 이제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스프릿 러닝이라고 이제 비교적 최신 분산학습 체계이며 이제 네트워크를 여러 번으로 분열하고 서로 다른 장치에서 처리 및 계산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그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칠된 레이어들을 이제 컷 레이어라고 칭하며, 이제 클라이언트가 컷 레이어 이전까지 로컬에서 학습을 진행하면은 이제 서버에서 그때까지 학습 결과를 받아와서 마저 학습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연합학습과 동일하게 원본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스플릿 러닝과 페델 러닝을 비교한 표이고요. 이후 연구에서는 이 페델 러닝과 스플릿 러닝을 동시에 적용한 이제 스플릿 페드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연구도 따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하는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앞서서 프라울러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은 연구에서 제안한 이제 모달리티 인컨그리티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전체 구조를 나타냅니다. 모달리티 개수 m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K개의 로컬 데이터셋을 표현하며, 이제 카이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K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센서 모달리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즉 그림에서 m이 3인 경우는 이제 2의 3승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총 7개의 조합.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갖거나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7개의 조합을 클라이언트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달리티 스페시픽 피처 익스트랙터, 이제 앞에 이 개별적인 이 부분을 이제 모달리티 스페시픽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칭하고요. 즉 학습을 위해서 주어진 양식의 정보를 통합하는 예측 모델을 학습하고, 클라이언트 모델을 하나 이상의 이제 모달리티 기능 추출기와 교차 모달 정렬 기능을 입력을 활용하는 분류기. 그래서 이게 공통되는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이 네트워크에는 각 클라이언트는 이제 모달리티 스페시픽 피처스 익스트랙터 하나,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는 클래시파이어 하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정 센서 J에 대한 웨이트와 이제 클래시파이어 웨이트 벡터를 이제 스플릿하여 가중치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스페시픽 이제 모달리티에 관련된 익스트랙터고, 이 부분이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가중치에서 두 부분을 합쳐서 최종 파라미터 벡터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최종 손실 함수는 그림과 같이 나타나고요. H는 이제 모달리티 스페시픽 히든 피처를 나타내고, 이 서클드 플러스 이거는 이제 개인의 모달리티의 히든 표현을 합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이제 FedMS 스플릿은 이제 로컬 다이나믹스를 활용하는 어댑티브 모델 코릴레이션, 그리고 멀티뷰 릴레이션십을 위한 코릴레이티드 모델 업데이트,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셀렉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프레임워크를 통해 최종 제안하는 멀티모달 기반의 연합학습을 나타내는 오브젝티브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멀티모달 모델 컬렉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갖는 이제 멀티모달 모델들을 나타내고요. 람다는 클라이언트 간의 이제 멀티뷰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텐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람다 값에 대해서 뭐 이제 특정 클라이언트 K, 그리고 뭐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 J, 그리고 블락 L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클라이언트 사이에 공통된 블락이 없다면은 이제 람다 이제 K, J, L은 이제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컬리레이션 어댑티브 모델 업데이트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서로 다른 모델 아키텍처를 가진 이제 개별적이지만 관련된 클라이언트를 교육하기 위한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클라이언트들 간의 이제 릴레이션십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본인의 데이터 셋을 통해 학습할 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이언트가 학습한 데이터가 이제 반영된 가중치를 같이 고려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세트의 이제 매개 분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파이와 람다를 동적 다이나믹 그래프에 이제 추가한 다음에 노드 엣지 대체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와 같은 다이나믹 멀티뷰 그래프 스트럭처를 제안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벌텍스는 클라이언트 K가 갖고 있는 로컬 멀티모달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벌텍스 셋입니다. 그래서 각 벌텍스는 이제 서브 프로블럼, 즉 이제 로컬 오브젝티브를 나타내고, 이 파이 같은 경우는 라운드 T에서 각 클라이언트의 모델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이제 벌텍스들의 컨텐츠고요. 이는 이제 엣지 셋이면서 엣지는 이제 방향이 지정되지 않고 이제 풀리하게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고, 각 엣지는 클라이언트 쌍 간의 유사성을 나타냅니다.
뭐 람다는 이제 엣지, 그 엣지에 해당하는 피처를 나타내며 여기서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를 통해서 두 클라이언트의 모델 가중치 유사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는 멀티뷰 커릴레이션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두 클라이언트 중 어느 하나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즉 이제 인터랙터블 텀 이제 R 이제 레귤러제이션 텀 이거는 이제 레귤레이션 텀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네, 지금 스플릿 러닝을 하는 거니까 네, 네, 모델이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시퀀셜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블럭 단위로 해서 시퀀셜하게 처리한다는 게 이제 그 서브 프로블럼이 시퀀셜하게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로컬에서 하나씩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전체 만약에 우리가 전체 여기서 블럭이 3개 이렇게 네, 왼쪽과 같은 블럭이 4개로 구성이 돼 있으면은 이 네, 중에 그 로컬 모델은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각각이 이전 단계에서의 처리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처리하게 구성해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초기 가중치를 가지고 각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스플릿 러닝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이게 좀 이따 알고리즘에서 나오겠지만 3번은 일단 일반적 연합학습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서버로 다시 다 가중치를 보낸 다음에 그 가중치를 다시 한번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나 이 스페시픽 모달리티 스트랙터를 어그리게이션 하는 과정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뿌리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전해주면서 이제 각자 클라이언트들은 그 정보와 이 커릴레이션, 이 멀티뷰 커릴레이션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레귤레이션 텀이 거기 추가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 연합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원래 스플릿 러닝에서는 시퀀셜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연합학습 구조에서 처리하게 네, 되면서 그냥 좀 스플릿된 모델을 각자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고 네네네, 결과를 네, 최종적으로 나중에 에그리게이션만 하겠다. 네네네 그런 방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러럴하게 진행됩니다. 네,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orrelation adaptive mode update에서 이제 optimization, 이제 node edge alternative update를 통한 이제 어그레이션 관련 내용인데요. 이제 클라이언트들과 각 이제 스플릿된 블럭들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그게 이제 측정이 될 수 있냐 하면 이제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텐션이나 닷 프로덕터를 통해 측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 연구에서는 닷 프로덕터를 통해서 측정을 했고요. 그런 다음 이제 구조 그 전에 설명했던 람다를 고정하는 파이의 업데이트를 현재 엣지 기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즉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뿐만 아니라 로컬 데이터 세트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로컬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이제 노드 피처를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 관계와 이제 개인 로컬 데이터를 해서 업데이트를 같이 진행합니다. 해당 아이디어는 각 이제 클라이언트 W 가중치 K 로컬 교육에 대한 현재 전체 클라이언트 투 클라이언트의 관계인 람다를 고려하는 것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이러한 이제 헤테로지니스하고 멀티스페이스 컴플렉스한 릴레이션십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두 단계를 수행을 합니다. 첫째는 각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다른 클라이언트의 모델을 집계해서 이 이웃 정보들을 근사화하고요. 이게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연합학습처럼 본인의 로컬 서브 프로블럼을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에서 이제 그 다른 걸 같이 받아와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모델 파라미터 WK는 이제 그림의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요. WK와 관련된 다른 클라이언트의 모델 파라미터, 이제 어그리게이션된 이건 이제 클래시파이어고 이제 이거는 동일한 그 모달리티 구조를 갖는 블락들에 해당하는 어그리게이션 모델 그 스페시픽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받아서 이제 왼쪽 식을 기반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관계 및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지금 그림은 이제 실제로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게 전체적으로 수행이 진행이 되냐라는 이제 전체 훈련 프로세스 및
알고리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샘플링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멀티한 밴드 샘플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각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제 모델 다 이제 블락 단위로 스플릿을 하고 이제 해당 멀티한 밴딧을 위한 값을 이제 이렇게 초기화하고 초기 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샘플링하고 밴딧 이어서 샘플링을 하고 연합 학습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각 라운드가 종료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로컬 가중치를 서버로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텐티브 어그리게이션을 통한 이제 어댑티브 모델 그 커릴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즉 이제 그, 그 뭐냐 클라이언트들 간의 관계를 서버에서 한번 이게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가중치를 이제 블락으로 분할하고 다른 클라이언트들과 이제 1대1 1대1로 그래서 이제 어텐티브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each 클라이언트 각자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 어텐션 가중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클라이언트들과 취합된 가중치를 얻고 나서 이제 해당 가중치를 클라이언트에게 서버가 다시 전송을 하게 되고요. 다시 또 이제 멀티한 밴딧에 쓰이는 값을 업데이트하면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샘플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연합학습을 각자 진행을 하고 다시 이렇게 서버로 보내면 서버는 이렇게 받아온 가중치를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클래시파이어나 익스트랙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클라이언트 L은 여기서 L 블럭과 그러니까 노란색 블럭과 파란색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R 같은 경우는 공통된 게 클래시파이어밖에 없으니까 이 멀티뷰 어텐션 웨이트라든지 컨크레프를 고려해서 서버는 이제 이 이걸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이 친구의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정보를 갖다 주고 이제 이 클라이언트의 파란색 클래시파이어 정보만 갖다 줘서 이런 식으로 추가된 정보를 같이 활용하게 하면서 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가 다른 멀티모달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서 스태티스티컬한 헤테로지니티랑 모달리티 인컨그리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와 이제 FedMS 스플릿이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셋은 위와 같은 멀티모달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센서는 이제 두 개, 세 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클라이언트들은 위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의 2승 빼기 1 해서 3개의 블락 조합을 가질 수 있고 3개, 여기서는 7개 블락 조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IID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분포를 통해서 훈련 데이터를 샘플링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IID를 다뤘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 시험 결과인데 각종 베이스라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우 값은 이제 모달리티 인컨그레이티를 나타내기 위한 베르노이 분포에 해당하는 값이고 높아질수록 이제 모델 불균형, 이제 모달리티 인컨그레이티가 높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셋과 모달리티 인컨그레이티 상황에서 이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다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모델넷에서 유일하게 이제 로 값이 이제 모달리티 인컨그레이티 환경이 안 좋아져도 심해져도 이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페드 MS 이 MS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비활성 유령 같은 거는 이제 활성화하지 않고요. 선택적으로 비활성 유령을 훈련하지 않고 이제 페드 에버리지나 다른 여타 베이스라인 모델과 같은 매개 변수를 다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비활성 뉴런 또는 블럭은 서버에 업로드되지 않고 다른 클라이언트의 향후 모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베이스라인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에 비하면 얘는 이제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어댑티브하게 진행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로컬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제안하는 방식과 동일한 로컬 아키텍처를 훈련하더라도 제안하는 방식이 로컬보다 성능이 뛰어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로컬과 비교해서 이제 제안하는 모델은 다른 이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작업에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정보에 대한 가중치라든지 상관관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의 각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블리에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그 제안하는 모델의 변형인 Fed Split NAC를 테스트하여 클라이언트 간의 어댑티브 커릴레이션을 학습하지 않는 어, 하나의 메소드고요. 대신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가 주어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즉 각 라운드에서 동일한 블럭을 가진 모든 클라이언트는 서로에게 동등하게 기여한다고 가정을 한 메소드가 이제 NAC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각 블럭은 이제 블럭을 분간하고 누락된 센서에 대해서는 이제 비활성 뉴런을 전송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베이스라인을 즉 능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하는 모델에서 클라이언트 관계는 각 블럭 관계의 선형 조합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모델의 각 블럭이 그러한 측정에 이제 동등하게 이제 기여하는지에 대한 실험이 이제 right AC와 left AC입니다. 그래서 right AC와 같은 경우는 클래시파이어 가중치만 갖고 두 모델에 측정하는 메소드가 되어 있고요. left AC는 그 왼쪽에 있는 이제 개별 모달리티 익스트랙터만을 갖고 이제 두 모델을 측정하는 정확도 결과입니다. 이후도 나쁘지 않게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 두 개는 샘플링, 클라이언트 샘플링에 관해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진행한 건데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랜덤 샘플링을 진행을 했을 때고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암드 밴딧 베이스의 샘플링을 비교한 건데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샘플링할 때도 고려해서 하는 게 더 성능이 좋고요. 이 경우는 이제 멀티 암드 밴딧 그 알고리즘이 이제 기존에 선택되지 않은 블락을 갖는 클라이언트를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서 더욱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하게 최대한 모달리티 인커그리티 상황에서도 그나마 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샘플링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Fed and Split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아까 그래프 있잖아요. 이 그림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그래프를 그린 게 결국은 로컬 모델들 간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표현한 네.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로컬 모델들 간에 통신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취합을 할 그게 때 그 정보를 활용해서 애그리게이션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건가요? 네, 서버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같이 그것까지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는 서버에서 결국 클라이언트들 간의 그 통신은 없고 이 서버가 주고받으면서 서버 측에서 그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같이 매핑을 하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코릴레이션을 블럭 단위로 네, 네, 정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블럭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코릴레이션을 매트릭스로 표현했을 때 블럭이 매트릭스의 로우와 컬럼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어, 블럭들 간의 코릴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우선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모든 블럭들에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그래프로 그걸 풀었던 것 같은데 음, 이 노드와 그 엣지와 같은 그런 것들로 이제 풀게 된 것 같은데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엣지가 관계인데 그 코릴레이션이 이제 아마 엣지에 대한 피처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피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자세하게는 얘기가 안 나와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주고받아야 될 정보를 가지고 코릴레이션으로 정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해당 이제 주어낼 정보가 이제 이런 블럭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는 이렇게 있는데 뭐 얘는 이렇게 있으면은 주고받아야 될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이제 정보를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K가 이 타입3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같은 경우는 이 익스트랙터가 아닌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가중치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엣지셋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어텐션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이 부분이 아마 어텐션이 이 지금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이 그래프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블락에 네, 대한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건가요? 중요도가 아니라 그 그래프를 구할 때 이제 이웃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클라이언트끼리의 이 블럭들이 있는데 그 블럭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블럭이 이제 어떠한 정보들을 다 서로 특정 클라이언트와 특정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예를 들면은 그러한 정보를 교환하고 싶을 때 어떤 블럭이 있어야 이 클라이언트가 그 특정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서버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이웃 정보를 활용할 때 사용된 것 같습니다. 가중치를 줘야 될 대상이 그것도 네, 있지만 각 개별 블락들이 서로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애그리게이션 했을 때 그 각 개별 블럭들의 가중치도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 점은 고려하진 않나요? 그 점을 이전에 애초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고려를 해서 어, 그래서 위에 그거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어텐션 웨이트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네네. 중요도를 미리 지정해서 박아 넣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은 이 음. 릴레이션 텐서 이 값이 람다가 그 예를 들면은 K 클라이언트와 J 클라이언트가 있고 뭐 L이라는 공통 모달리티가 있다면 이제 람다 K, J, L 같은 경우가 0이 될 수 있는데 그 0이 되는 경우는 서로 이제 그 같은 그 모달리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제 0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그냥 여기서 미리 이제 다 관계 정의를 해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러닝하다 보면 그 중요도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계속 러닝을 하면서 그 중요도가 뭐 당장 0이라고 끝까지 0인 건 아니고 아마 음. 학습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플릿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스플릿 해야 된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던가요? 사실 여기서 스플릿 러닝이 진짜 잠깐 이제 한번 언급되고 말았어서 마치 메서덜러지 설명하는 오버뷰에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약간 이제 뭔가 같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비중 음. 있게 넣긴 했는데 여기서 스플릿 러닝을 그렇게 막 엄청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그 스플릿이라는 용어를 썼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달리티 익스트랙터랑 클래시파이어를 그냥 이제 나눴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렇게 블럭을 나눴다 이런 의미로 스플릿이라는 단어를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러닝이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 실제로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스플릿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막 스플릿 러닝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플릿을 어떻게 했느냐는 모델에 디펜던트하게 정해질 텐데 그러면 네네. 실제 실험을 좀 봤을 때 이 네. 실험에서 얘네들 모델 구성을 어떤 식으로 스플릿하게 구성을 했는지 아, 그 정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정보가, 예, 그 정보, 여기 실험 나 결과 정말 논문 좀 보니까 그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좀 간단하게 있고, 실험 정보가 음. 굳이 뒤에 어펜딕스가 있긴 한데, 이 경우도 모델에 대한 정보는 없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이렇게, 뭐 제로 패딩을 했다든지, 다른 베이스라인은 어떻게 이거랑 맞추기 위해서 했냐, 이런 어펜딕스 내용이 있지, 뭐, 블락을 어떻게 썼고, 뭐, 그러한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센서가 여러 다종이 있잖아요. 데이터셋별로. 네, 이에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네. 그러니까 이 센서가 다르다는 걸 모델이 다르다는 걸로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센서에 따라서 이 모델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또 멀티 그러면 스플릿은 태스크,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그 블럭이라든지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었어가지고, 이게 정확히 디테일하게 이 모델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동을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나 익스트랙터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네, 그냥 어린 짐작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구나, 이렇게. 네,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죠? 네, 저도 좀 보면서 많이 아쉬웠던 게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은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왔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그 부분이 잘 부분이 안 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느 실제 정도 좀 모델이 막 이렇게 예, 스플릿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예, 좀 궁금하긴 한데 좀 잘 안 돼 있는데 논문이 어떻게 됐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네, 그쪽을 좀 잘 보면 좋겠다 싶은 네, 생각 좀, 드네요.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이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래프를 만들 때 벡터 유사도만 사용하나요? 유클리디안 거리에 대한 네, 벡터 유사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에서 방법이 네, 굳이 멀티모달일 필요가 없을, 멀티모달에 관한 실험이나 그런 주제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멀티모달 태스크로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좀 그러한 모달 인컨그리티한 리얼월드 상황을 좀 가정을 해서 그거를 뭐 해결하기 위한 뭐 하나의 방법론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되게 자주 강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센서에 있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한 걸 같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논문에서 이제 어떤 이런 멀티모달 환경의 태스크가 좀 단순한 데이터 분포가 좀 노나이아이디한 그런 상황보다 좀 더 어려운 태스크라는 그런 언급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어렵기도 하고 실제 그러한 상황도 더 자주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제 non IID를 다룬 연구들이 뭐 주요 연합학습에 그거였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도 같이 해서 이제 실제는 모달 인컨그리티 상황도 많이 일어나니까 멀티모달 데이터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서론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런 그 멀티모달 상황에서 연합학습을 하는 이런 연구들이 그 최근 연구가 많이 있던가요? 그 21년, 2년이나 3년 연구가. 22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되게 좀 상대적으로 좀 뭐가 이게 없었던 게 생각보다 멀티모달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연합학습 쪽에서 진행하려는 소행이 많이 없었는데 제일 최근에 2023년에 하나 좀 괜찮아 보이는 논문이 나왔어서 ICLR에서 그걸 제가 한번 볼까 합니다. 네,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나요? 또 질문 있는데 네, 네, 11페이지 여기예요. 네, 네, 페이지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셀렉션 여기 샘플링을 하잖아요. 전체 엄청 많은 클라이언트 네, 네. 중에서 수업셋을 샘플링 하는데 그 샘플링 하는 기준이나 샘플링의 목적이 뭔가요? 우선 일단 이렇게 타입들이 여러 가지의 타입을 갖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으니까 모달리티 인컨그리티에 대해서 근데 이 단순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타입이 A, B, C가 있으면 이제 단순 랜덤 샘플링을 하면은 물론 이제 진짜 많이 하면 결국 비율이 맞아지겠지만 특정한 문제로 인해서 뭐 A, B가 많이 샘플링이 된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암 밴딧 베이스라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대한 다양한 블럭을 갖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학습을 진행하면 할수록 비율이 맞게끔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도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뭐 치우치게 스큐드하게 이게 샘플링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멀티암 밴딧을 이용해서 그 스큐드함을 최대한 빠르게 밸런스드하게 샘플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셀렉션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그래프를 다 안 쓰고 샘플링을 한 이유는 그 컴퓨테이션이 네,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링을 하고 그 서브셋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구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보시면은 어디냐, 이렇게 서브셋 오브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계속 하게 되고 여기서도 샘플링 된 애들끼리 이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모양 그 노드도 모양이 다른 게 그 센서가 어떤 네네네. 센서를 조합에 따라서 네, 그 어, 부분이 이제 여기인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2의 m 승 빼기 1개의 조합이 총 생성될 수 있습니다. 모달리티 개수가 m이라고 고려하자면 네.
네, 그럼 다이나믹이라고 했는데 시간에 따라서 얘가 막 사라지고 변화 이런 네네네. 거를 그게 네네. 어디 그게 아마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샘플링이 되면 항상 똑같은 클라이언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과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동일한 클라이언트가 한 번 더 선택이 됐더라도 다른 클라이언트가 또 동일하게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유형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계속 동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실험에서도 샘플링을 해요? 네, 그 실제 샘플링을 이제 멀티한 밴딧 그걸 이용해서 샘플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가 그 지금 몇 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 많아봤자 뭐 23개야, 12개, 15개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어블레이션도 이제 이제 얘도 이제 샘플링을 했거나 랜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엄청 많이 안 나는 걸 수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